예, 그다음에 이제 요번에 소개를 해드릴 분은 80대 중반의 남성이신데요. 이분은 신기능이 이제 저하돼 있고 전립선 증상이 있으신 분이에요. 이분은 이제 몸이 좀 마른 편이시고 눈썹이 진해요. 그리고 얼굴이 갸름하면서 여기 이제 하관 부위가 약간 좀 약하게 생긴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분들은 그 이제 체질을 또 거기에서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분이 이제 처음 치료를 시작하신 것은 기침 가래가 있고 입맛이 없고, 그래서 이제 그걸 치료하려고 저한테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치료를 쭉 하고 계셨는데, 이분이 그러면서 이제 소변을 굉장히 자주 보는 전립선 증상이 생기시고, 그다음에 무릎 이하로 이렇게 부어요. 그래서 하지 분족이 심하셔서 다리가 무거워서 걸음을 걷기가 힘드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또 어지럼증이 생기셨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역시 이제 어지러우시면은 밖에 나가서 쓰러지실 수 있으니까 외출을 이제 자제를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또 이분이 이제 통풍이 있으셔서 가끔 이제 통풍약을 드시고 계셨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검사를 병원에 가서 하셨더니 콩팥 기능, 신장 기능이 30% 미만이다, 이렇게 진단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투석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진단이 나왔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여기 눈썹이 진하고 얼굴이 갸름하고 여기 턱 하관이 약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한의학적으로는요, 그런 형상을 가진 분들은 간신 기능이 허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연세가 드시면은 그쪽으로 약해지고, 그러면 하체가 약해지시는 거기 때문에 하지 부종도 생길 수가 있고, 소변에도 문제가 전립선 기능 그런 것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다리가 무겁고 하체가 약해지면 얼굴 머리 쪽으로 맑은 기운을 못 올려주니까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되게 어지러우면 빈혈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닌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지러우신 것도 하체 힘이 약해서 간신 기능이 허해서 어지러우시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투석을 이제 할 예정이시기 때문에 병원에서 이제 동맥하고 정맥을 이렇게 이어주는 그런 투석을 위한 이제 시술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준비를 하시는 과정에서 몸이 많이 힘드시니까 이제 한의학적인 치료를 하시기로 이제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천적으로 간과 신장 기능이 약한 체질이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체 힘이 없고, 요건 제가 다 말씀을 드렸고, 그 병원에서는 이제 하체 부종이 있기 때문에, 하지 부종이 있기 때문에 이뇨제를 써드렸어요. 이제 소변으로 좀 빼준다는 의미죠. 그렇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전혀 그 원인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걸 드리니까 치료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립선 증상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전립선 약을 드시기도 해요. 뭐 전립선 비대니, 여민이 해갖고 약을 드시기도 하지만, 그거는 일시적으로 약 드실 때만 조금 괜찮고, 안 드시면 또 마찬가지 되거나, 또는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나, 근데 수술도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전립선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전립선만 쳐다보고 치료하면 치료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전립선에 문제가 있어도 간신 기능이 허해서 오신 증상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간신 기능을 보완해드리면 이것까지 좋아지시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대개 통풍 같은 증상은 아시겠지만 술을 많이 드시든지, 또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시거나, 또 고단백식품을 많이 드시거나, 이럴 때 이제 요산이, 그 요독이 혈관 속으로 이렇게 돼서 나타나는 증상이 통풍인데, 이분은 신장 기능이 약하시기 때문에 요산을 잘 걸러주지를 못하니까 이제 통풍 증상이 오신 거다. 저는 이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치료를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신 기능을 보완해드리는 이제 그런 치료를 해드렸는데요. 대개 보면 병원에서 콩팥 기능이 나쁘면 한약을 드시면 큰일 난다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런데 그거는 한의학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의사들이 소위 말해서 문외한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알지 못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양방에서는 콩팥 기능을 좋게 해주는 치료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한의학에서는 콩팥 기능을 좋게 해주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치료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병원에서는 절대로 금지를 하는 거죠. 콩팥 기능이 나쁜 분들은 한약 못 드시게 하죠. 근데 실제로
치료를 해보면 상당히 좋아져요.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이제 투석을 하려고 준비를 하셨었는데 증상이 계속 좋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정도를 지나는데도 투석을 안 하고 그냥 계속 지켜보게 됐어요. 그러면 이분을 담당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참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고개도 갸웃하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거는 한의학을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를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쭉 모든 소변도 좋아졌죠. 또 어지럼증도 없어지셨죠. 하지 부종 다 빠지셨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체력도 많이 좋아지셨고 1년이 넘었는데도 투석을 안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상당히 이제 고마워하셨는데 이분 말고도요. 또 투석을 몇 년 동안 하셨던 여자분이 오신 적이 있어요. 그분은 이렇게 고무풍선처럼 빵빵하게 부풀어 오셨어요. 그리고 얼굴 색깔도 아주 탁하고 그러면서 이제 투석을 하면 기운이 정말 빠져요. 그래서 이제 맥을 못 추니까 거의 누워서 지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견디다 못해서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빵빵하게 부풀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분들은 기가 많이 허한 분들이고 또 습이 많이 쌓인 분들이에요. 습한 기운. 그래서 그거를 없애주는 치료를 해드렸어요. 제가 뭐 투석한다고 투석을 안 하게 치료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기운을 보충하고 몸의 습한 기운을 없애주는 이런 치료를 해드렸더니 차츰 그 부기가 빠지면서 몸이 가벼워지시고 어느 정도로 좋아지셨냐면요. 주 4회 투석을 하셨었거든요. 2회로 줄었어요. 이건 상당히 좋아지신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삶의 질이 진짜 좋아지신 거죠. 그리고 이제 투석을 하고도 어디 다니실 수가 있어요. 활동을 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일단 이제 어떤 증상이 있더라도 그것만 치료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한의학에서는 이게 왜 올까? 원인을 찾는 거죠. 그러면 원인이 없어지면 결과는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의학 치료는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그 여자분이 당신이 좋아지시니까 또 같이 투석하는 다른 분을 또 데리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치료를 할 때는 그냥 뭐 치료를 해드리는 의자도 마찬가지고 또 주변에도 모르는 분들이 막 아는 척하고 뭐 한약 먹으면 간 나빠지네, 콩팥 나빠지네 이런 분들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한의학은 한의사한테 상담을 하시고 서양의학은 의사하고 상담을 하시고 이게 더 정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모르는 분이 이제 괜히 엉터리로 얘기를 하는 거는 환자분들한테 이제 굉장히 좀 마이너스죠. 좋아지실 수 있는 기회를 뺏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상당히 오랫동안 투석을 안 하면서 이제 잘